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다른 컨텐츠랑은 조금 다른 주제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직업 자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강의도 하고 있고 창업반 선생님들을 위한 수강도 하고 있고 반영구도 하고 있고 제가 이미 이쪽 일을 17살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0년을 넘게 해왔으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작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나이도 많지 않은데 네, 17살 때부터 미용고를 시작으로 뷰티과를 졸업을 하고 헤어도 일하고 메이크업도 일하고 웨딩샵도 일하고 드레스도 만져보고 프리랜서도 일하고 스튜디오에서도 일하고 홍보 쪽으로도 일하고 사진도 찍고 포토샵도 하고 분장 쪽으로도 일하고 막상 일할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한테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은 내가 많이 배워오고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진로를 처음 정하게 됐던 게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지를 고민할 시기인데 저는 직업을 뭐 할지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학원을 알아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원들은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인데 미용 학원들은 한 번에 몇백이에요. 미용도 정말 비싼 길이구나 선택을 한 게 제가 경주에 살았어요. 경주에 미용고등학교가 한 게 있어요. 미용고 원서를 냈어요. 엄마 아빠가 난리가 났죠. 어른들이 인식을 했을 때 날라리, 양아치, 따라지 애들이 가는 공부 못하는 학교 가면은 이제 뭐 인생 망친다. 반대가 많았어요. 차라리 그냥 인문계 끄트머리 들어가고 학원을 가 라는 친구도 있었고 부모님들도 대학을 뷰티과로 가면 되지 왜 미용고를 시작을 하냐. 어린 마음에 제가 생각을 했던 건 거기는 경력 위주잖아요. 미용고를 빨리 가면 갈수록 기회가 조금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 기술을 배우는 게 낫다. 되게 어릴 때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현실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결국 주변의 반대를 다 뿌리치고 입학을 했는데 한 1년간은 적응을 좀 못했어요. 분위기가 조금 다르긴 달랐어요. 너무너무 평범했던 제가 미용고에 딱 들어가서 느낀 첫인상은 와,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미용고 애들 자체가 와서 열심히 안 할 애들은 자퇴를 한다든지 전학을 간다든지 시간이 이제 좀 지나서 2학년이 됐을 때는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고만고만하게 공부했었어요. 자,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갈지 취업을 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섰어요. 너무너무 압박감이 큰 거예요. 내가 중3 때 했던 고민이랑은 비교가 안 돼. 내가 취업을 선택하면 다시 되도록이가 너무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른 대학교에서 입시 설명회 같이 이렇게 와요. 유독 한 학교가 조금 남다른 거예요. 할아버지 교수님이랑 여자 교수님이 오셨는데 안 듣고 막 떠드니까 할아버지 교수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희 같은 것들은 이 학교 안 와도 돼. 열심히 안 할 거면 자기네 학교 오지 말라고. 그때 막 보면서 이 학교는 뭘까? 검색 그때부터 막 시작을 했죠. 이 학교는 다른 학교랑 다르게 헤어 반 따로, 피부 반 따로, 메이크업 반 따로 돼서 심화 쪽으로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선배한테 이 학교 어때요? 했는데 너 열심히 할 생각 아니면 절대 오지 마 이랬나? 등록금은 정말 안 아까운 학교야. 근데 너무 힘들어. 이거다. 이 학교를 가야 된다. 그 학교 이름이 대구공업대학교 전문대예요. 이름만 들으면 공대 맞아요. 공대 맞는데 그 대학에서 터닝포인트가 됐죠. 각오를 하고 갔는데도
너무 힘든 거야. 이거 교수님 보면 또 뭐라 하시겠다. 내가 생각하는 대학생활은 약간 잔디밭에서 막걸리 마시고 CC도 한번 해보고 수업도 한 번씩 빠져가면서 프리하게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걸 상상했는데 너무너무 빡신 거예요. 9시인가 8시에 학교를 가서 5시쯤에 학교가 끝나거든요, 수업이. 학교가 마치면 기숙사를 간 적이 잘 없어요. 학교 생활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심지어 과대니까 더 많아. 2년 내내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어. 불안하기도 불안하고 집안 형편이 크게 좋은 쪽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타야 되는데 성적에 대한 압박감 엄청났어요. 진짜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장학금을 타야 돼. 이게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즐기는 거라든가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학생활 2년을 마치고 취직을 하게 됐는데 헤어랑 메이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토탈샵이죠. 토탈샵에서 너 여기서 한번 매니저 하면서 메이크업 일해볼래? 네! 이러고 들어갔죠. 4, 5년 정도 있었어요. 엄청 오래 있었죠. 첫 직장 치고는. 제가 마지막에 이직을 하게 된 이유는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저 혼자 메이크업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다 책임지고 저 혼자 뭔가를 꾸리고 작업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기술이 늘어가는 게 정말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왠지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른 데로 이직을 하게 되었죠. 때마침 스카우트 제의를 다른 데서 받은 것도 있고 웨딩샵이었어요. 너무너무 일이 재밌었어요. 드레스라는 그 자체를 만지는 것도 너무 좋았고 손님들이 많이 왔다가 빠지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근데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드레스를 입혔다가 벗겼다가 입혔다가 벗겼다가 체력적으로 제가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 가게 내부 그 분위기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직을 좀 빨리 하게 됐어요. 월급 문제도 좀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 분위기 문제도 좀 있었고 웨딩샵은 얼마 못 입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자, 이제 프리랜서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되는데 계속 남 밑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를 하니까 극강의 자유로움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돈이 없어. 근데 좋았어요. 그때 성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랜서를 마치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 스튜디오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메이크업을 전담을 해서 오시는 분들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스타일링까지 봐주고 드레스까지 하고 헬퍼까지 했어요. 헬퍼까지 하고 스케줄이 없으면 사진 셀렉까지. 그러고 가게를 오픈했죠. 가게 오픈한 지 반년이 조금 더 지났어요.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확실히 자기 거 가게를 차려야 약간 이게 자기 일을 해야 빨리 성장하고 또 깊이감이 좀 다른 거는 맞긴 맞아요. 더 책임감도 들고 매출 부분도 월급 받다가 내 걸 하니까 매출도 무시 못하죠. 경력은 이제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내가 노력한 만큼 따라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쌓이긴 하는 거니까 다음 컨텐츠는 가게를 오픈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올려드릴게요. 오늘 컨텐츠는 이제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걸어온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미용고등학교나 미용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점은 카톡? 인스타 타고 들어가시면 오픈 카톡 링크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달아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화이팅! 미래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화이팅! 안녕!